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DC에 계시는 이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방의회가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된 지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야의 협치 어느 정도 좀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까? 예, 아직 1월 개회하고서 서로 간보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는 거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거하고 네.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데 대개 절반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라고 시간을 주고 절반은 워싱턴에서 일하고 그리고 네. 휴일 빼고 사실 워싱턴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1월, 2월 지금 이제 3월 다 갔거든요. 각 당이 자기네들이 꼭 지켜야 될 거, 관철시켜야 될 거, 그리고 또 합의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의제를 따로 분리하고 설정하고 또 새해기니까 새로 이제 선출된 지도부들이 각 그 의원들 각 요소에 배정하고 네. 이런 일로 하느라고 한제 주로 한 3개월 보냈는데 간복인데 네. 아시겠지만은 양당이 협력해서 잘 통과시켜야 될 게 예산안입니다. 미국이 어렵고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의 이제 부채 상한도를 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이 여소야대입니다. 그렇죠. 의회는 야당이 더 많으니까 지금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접근해서 그 바이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으로 4월 회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가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뭐 공방전을 벌이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회기를 보면은 3월 오늘 내일까지 워싱턴에서 의원들이 있고서 내일 저녁 때는 이제 다 돌아가서 4월 첫 주는 이스터에서 없습니다. 휴회고 그 다음에 4월 16일까지는 지역구에서 일하라고서 지역에 줍니다. 4월 17일부터 다시 워싱턴 의회에 모여서 의원들이 하는데요. 아마 지금 휴회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서부터 휴회이기 때문에 의원들 특히 안보나 국방위나 외교위에 있는 의원들은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살펴야 될 곳을 보러 해외 방문 많이 하죠. 네. 외교위원회에 있는 하원 방문단이 대만하고 한국을 갑니다. 네. LA 지역구 있는 영킴 의원이 이 인도 태평양 소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위원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여야 의원 합쳐가지고 한 7, 8분이 서울을 방문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번 주말에 떠난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제 각 양당이 이 전열을 채비해가지고 4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현안 돌입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시즌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어떤 성과를 갖고서 다시 집권을 하겠다라고 할런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4년 임기 재임까지 할 수 있는 8년 동안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이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기한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 이제 만 2년이 지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목표는 재집권입니다. 계속해서 백악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 2년 동안 낸 성과를 놓고 볼 때 여론조사, 그 국민 여론, 유권자들 여론은 그렇게 바이든 정부한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권자들 심리는 미국이 어렵잖아요. 우리 한인 동포들도 그렇지만은 그 어렵고 그리고 뭔가 앞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불확실성 같은 데서 오는 불안감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여론은 나쁘지 않더라도 좀 선거 때까지 가기에는 좀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볼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공약에서 내놓은 것처럼 사회 안전망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어렵지만은 통과시킨 게 인프라 법안하고서 그 작년에 또 우리 이 머릿속에 있는 IRA라는 법안을, 이 법안이 세금을 올려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서민들 집중, 특히 그 사회의 안전망, 이를테면은 서민들의 의료받을, 교육받을 이런 그 권리, 그리고 환경, 이런 데 예산을 쓰겠다라는 거를 입법을 시킨 업적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집행하면서 성과를 내면서 선거를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게 바이든이 재집권하려는 전략일 텐데요. 아시겠지만은 뭐 공화당도 같은 문제지만은 민주당 바이든 쪽도 민주당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바이든 대통령 또 하기엔 너무 고령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직이 한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바이든과 부통령 후보를 엮어가지고 나갈 건가? 사실 재집권하는데 양당에서는 자기 당의 후보를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할 건가라는 큰 틀에서의 그런 그 전략과 궁리하는 그런 중입니다. 어떻든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이라도 본인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다음번 재집권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고, 아마 2, 3주 안에 다시 나가겠다라는 거를 공개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네. 우리 한인들, 미주 한인들에게는 이제 또 관심사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국빈 방문이니까 뭐 제대로 대접을 좀 받기도 해야 되겠고, 또 이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한 이 의미도 좀 있다고 보고 말이죠. 우리 미주 한인들에게는 이 국빈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 오는데 국빈 방문, 그러니까 스테이트 비지트라 그러는데, 그렇게 방문하는 걸로 양 국가가 결정했으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환영을 하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렇죠. 일단 환영하는데, 미주 동포들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사실 미국 의회가 여소야대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백악관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부,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미국에게 중요한 사람이 왔으니까 의회에서 초청을 하면 이제 그 상원도 하원 총회장실에 상원까지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조인트 세션 스피치라고 합니다. 그 상하 양원 합동회의인데, 합동 연설이죠. 예. 이 연설이 의회는 시민들 몫이니까 미국에 있는 200만 이상 한인들의 기반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연설을 하는 게, 이게 기대가 되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떤 그 발언을 좀 할지가 관심이 가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일단 국빈 방문으로 백악관에 가고, 또 국무부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한국과 미국 간 외교를 할 것인지 라는 최고의, 양국과의 최고의 수준에서 정상이 만나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국빈 방문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작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그 방문단을 최고의 수준으로 워싱턴에 방문을 하는 거니까, 이게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두환 대통령 빼고서는 국빈 방문으로 다 미국이 초청을 했더라고서요. 그리고서 7번째인가 아마 6번째인가 그렇게 국빈 방문한데, 지금은 우리 동포들이 알아야 될 거는 미국에게 한국이 이렇게 중요해졌다. 미국이 쉽지 않은데 하기 어려운 국빈으로 한국 대통령을 방문을 받는 걸 보면은 미국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해졌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한테 좀 묵직하게 와닿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교라는 게 철저하게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어떤 할 말 또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은 그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일본에 주기만 하고 우리가 받은 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빈 방문이면은 그만큼 환대를 받으면 또 뭔가 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선 한국이 미국에게 갖고 있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의 현안 이전에 미국에 사는 한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일에 의회에서 연설할 때 뭐 대통령 만찬에서 연설을 할 때에도 200만 이상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건강하게 잘 일상을 보내면서 미국 발전에 기여했는가 그 기반 위에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만일에요 그렇네요. 조인트 세션에 연설을 할 때 저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전쟁을 이어왔잖아요. 네. 그 전쟁에 미국 시민, 미국 군인으로 희생된 한국계 미국 시민이 꽤 많아요. 네. 저는 그 가족들을 좀 그 갤러리에 초청해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미국에 사는 한인 중에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서 이렇게 시작되면 얼마나 지금은 정부 대 정부 외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한국의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미국 관계 할 때 아시겠지만은 IRA라는 그 경제 현안 법안이나 그 다음에 지금 이 반도체 관련한 거 보면은 진짜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무지막지하게 내리매기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봐라 한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가 아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같은 나라 거의 같은 나라 수준인데 미국에서 희생당한 한국인들을 봐라 이런 걸 강조할수록 국가 외교와 안보 경쟁력은 세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좀 꿉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렇게 각고멸리하게 미국에서 삶의 기반을 닦아가지고 진짜 자랑스럽다. 이 덕분에 내가 왔다라는 얘기에 인색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어느 하나 대통령 와서 미국의 LA, 뉴욕 주로 이렇게 그 직결해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얼마나 그 미국에서 그 미국 발전에 기여를 했냐를 저 한국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이 경쟁력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석 대표님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이런 얘기를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방문으로 와서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우린 정말 감동받을 듯합니다. 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번 달 4월 25, 26, 27, 28 요 주간에 와서 그렇게 그 의회 연설은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한국이 이렇게 컸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도 지나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워싱턴만 방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곳 캘리포니아에도 아직 올 확정이 안 됐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네, 지금 일정은 보스턴, 워싱턴 그리고 텍사스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그 타임 테이블은 안 나왔죠. 의회 연설도 오전에 할 건가 오후에 할 건가 케빈 메카시가 아직 컨펌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다가 오다가 LA 한번 좀 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분도 좀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